철저한 실적 장사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이미 연초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요, 같은 업종,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종목을 선정하실 때 펀더멘탈, 그 기업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을 꼭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형마트에 대한 위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세계 굴지 기업이었던 여러 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로 흥했던 대우그룹이 그렇죠, 공중분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 중국 증시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그 항공회담이 개최되면서 운수업 증대에 그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대형마트 업종들의 그 고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4,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 악화 우려로 인해서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이 대형마트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세점 업체는 중국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는 실적 악화 지속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망이 계속 아직도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대형마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국내 그 대표 기업이죠.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적 악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신규 상장 준비를 했던 그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을 철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이 대형마트 업체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 산업군에서도 이 기존의 영업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온라인 마케트를 강화라든지 신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이 이마트는 지난 4분기 매출이 3조 5,895억 원, 영업이익이 6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9%, 우리 영업이익이 무려 58%가 넘는 영업이익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대표주자죠. 매출액이 7.6%, 영업이익이 무려 73%가 급감하는 그런 실적 악화가 올 1, 4분기에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홈플러스 리츠의 경우는요, 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임대 수입으로 해서 보통 고정 수익을 한 7%대의 고정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리츠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 철회, IPO를 철회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7%의 배당을 투자자들한테 리턴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장을 연기하는, 철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올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체결의 경쟁도 첨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마트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온라인 영업을 강화한다든지 사업 구조조정을 개편한다 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이 점을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